자신들이 뽑아버린 그 대들보의 가치가 고작 수표 몇 장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집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들보의 이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손흥민이었습니다. 무엇이 토트넘을 이토록 순진한 오판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영국 현지에서 쏟아지는 통렬한 분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자부심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장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리버풀의 캡틴 버질 반 다이크가 경기장에 주저앉아 버린 토트넘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위로하고 있습니다. 적팀의 주장이 우리 선수들을 다독여야 할 만큼 지금의 토트넘은 그야말로 주인 없는 집처럼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과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며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손흥민을 고작 몇 장의 수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토트넘의 생각은 너무나도 순진했다라고 말이죠. 인테리어를 새로 하겠다고 집을 지탱하던 대들보를 뽑아버린 결과는 이토록 잔인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얼마나 많은 균열을 혼자서 메워왔던 걸까요? 오늘 영국 현지의 날카로운 분석과 레전드들의 일침을 통해 손흥민이 떠난 뒤 시작된 토트넘의 처참한 붕괴의 그 이면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토트넘을 이토록 순식간에 무너뜨린 걸까요? 단순히 골이 터지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술적 참사, 바로 손흥민의 중력이 사라진 현장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전술적 분석, 손흥민의 중력이 사라진 재앙. 현대 축구에서 전술의 핵심은 공이 아니라 공간에 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 포포투가 최근 주목한 지점은 단순히 손흥민의 득점력이 아니라 그가 피치 위에서 발휘하던 전술적 중력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의 중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손흥민이 왼쪽 윙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 라인 전체를 10m 뒤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힘을 말합니다. 상대 감독들은 압니다. 손흥민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순간 그것은 곧 실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을 보십시오. 손흥민이라는 공포의 대상이 사라지자 상대 팀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미드필더진은 상대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질식하고 있고,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제임스 매디슨은 공을 잡을 시간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손흥민의 자리를 메우겠다던 선수들의 상태입니다. 브레넌 존슨과 오도베르는 분명 빠른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니셔일 뿐 경기를 조립하는 플레이메이커가 아닙니다. 과거 손흥민은 자신이 직접 골을 넣지 않더라도 수비수 2명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반대편의 브레넌 존슨에게 텅 빈 공간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슨이 지난 시즌 그토록 많은 스탯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지만 지금 존슨은 자신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던 태양이 사라진 궤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공간을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는 윙어들에게 손흥민의 부재는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토트넘은 돈을 들여 새로운 엔진을 샀다고 믿었겠지만 실상은 그 엔진을 돌릴 연료와 방향을 잡을 조타수를 동시에 잃어버린 셈입니다. 전술적 중력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무질서와 혼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경기장 안의 전술이 아니라 바로 팀의 영혼이라 불리는 리더십마저 통째로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캡틴의 완장이 이토록 무거웠던 것일까요? 리더십의 실종, 나침반을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 축구는 발로 하는 스포츠이지만 팀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심장입니다. 토트넘의 심장이었던 손흥민이 떠난 지금 토트넘의 라커룸은 더 이상 하나의 팀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만을 쫓는 모래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최근 리버풀전에서 목격된 장면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패배의 허탈함에 빠져 원정 팬들을 외면한 채 고개를 숙이고 터널로 향하던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 그들을 멈춰 세우고 끝까지 프로다운 품격을 지키라며 일일이 다독인 것은 토트넘의 선배가 아니라 바로 상대팀의 주장 버질 반 다이크였습니다. 이것은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손흥민은 어땠습니까? 팀이 패배해도 가장 먼저 팬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고 동료들이 감정적으로 폭주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며
동료들과의 소통보다는 거친 태클과 감정적인 대응으로 팀을 위기에 빠뜨리기 일쑤입니다. 리더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 선수단 전체의 기강은 무너졌고 경기장 안에서의 절제력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 현지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부드러웠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 강력했다라고 말이죠. 베테랑과 유망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던 손흥민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토트넘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직 팀 동료였던 조하트의 일침처럼 지금 토트넘에는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규율을 세울 수 있는 진짜 리더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억 원의 이적료를 쏟아붓고도 토트넘이 3류팀으로 전락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토트넘의 모습에 가장 잔인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영국의 레전드들과 현지 언론들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참혹한 붕괴 현장을 보며 어떤 쓴소리와 분석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해외 현지의 생생한 반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 반응 및 레전드 일침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영국 현지 언론과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의 평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또 절망적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최근 칼럼에서 토트넘의 현 상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10년 동안 자신들을 지탱해온 유일한 정체성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과거 토트넘을 이끌었던 레전드들 역시 독설에 가까운 일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때 토트넘의 골문을 지켰던 조하트는 지금의 토트넘에는 팀이 무너질 때 소리를 지르고 동료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할 진짜 어른이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가 말한 진짜 어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라이벌 팀 팬들의 반응입니다. 평소라면 토트넘의 부진을 비웃었을 아스널과 첼시의 팬들이 이제는 조롱 대신 동정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한 현지 팬 포럼에서는 이런 글이 올라와 수천 개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던 북런던의 맹수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길을 잃고 방황하는 평범한 중하위권 팀으로 변해버렸다. 심지어 중계석의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영입 정책을 향해 순진함에 극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윙어 몇 명을 사오면 손흥민의 공백이 메워질 거라 믿었던 다니엘 레비 회장의 경영 방식이 축구라는 스포츠의 인간적인 역동성을 완전히 무시한 치명적인 오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지의 레전드들과 팬들이 느끼는 이 절망감은 결국 단 한 사람, 토트넘의 수뇌부를 향한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가 떠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토트넘은 여전히 손흥민이라는 이름 세 글자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지. 포스트 레비 시대 토트넘이 잃어버린 진짜 가치? 지난 2025년 9월, 25년간 토트넘을 이끌었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마지막 선물을 남긴 채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애닉 그룹의 피터 차링턴이 새로운 수장이 되었지만 구조적인 변화와 수천억 원의 이적료 투입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추락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뇌부가 바뀌고 자본이 흘러들어와도 경기장 위에서 선수들의 심장을 하나로 묶어줄 손흥민이라는 상징적 존재를 너무나 쉽게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피터 차링턴 회장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안정과 효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숫자로만 계산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가졌던 그 독보적인 전술적 가치와 헌신적인 리더십은 결코 어떤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는 클럽의 영웅 그 자체였습니다. 레비 회장이 남긴 마지막 영광이었던 유로파리그 우승컵조차 손흥민이 온몸을 던져 쌓아올린 10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그 영광 뒤에 숨겨진 손흥민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새로운 피를 수혈하면 그의 자리가 금세 채워질 거라 믿었던 그들의 판단은 결국 클럽 전체를 거대한 혼란으로 몰아넣는 역대급 오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토트넘이 다시 예전의 위용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더 젊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 보여주었던 팀을 위한 헌신과 진정한 리더의 품격입니다. 떠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그의 빈자리. 토트넘은 이제 자신들이 내뱉었던 그 순진한 자신감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토트넘의 처참한 붕괴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손흥민 선수가 떠난 지금
토트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K자부심은 앞으로도 우리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